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식 파트에서 꽃, 그 다음에 누룩, 요렇게 두 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육사 시인의 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날이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동방은요. 동방예의지국 떠올리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요. 조국이요. 자, 일단은 이 작품 자체가 이육사 시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조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혹독한 현실이죠. 고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혹독한 현실의 상황, 그러한 순간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렇게 혹독한 현실인데 꽃이 피어납니다. 심지어 빨간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피어납니다. 빨간색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서리법을 통해서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이요. 내 목숨을 꾸며 쉼이 없는 날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자, 내 목숨을 꾸민다는 얘기는 예쁘게 꾸민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목숨을 계속 지탱한다 그 뜻이에요. 이와 같이 목숨을 지탱하면서 쉼 없이 노력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즉,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요. 물론 우리가 이육사 시인의 작품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배경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은 표면적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불모의 땅, 극한의 상황. 물론 이것이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일 텐데 이와 같은 불모의 땅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꽃의 꽃 색깔이 붉은색, 빨간색이죠. 이 꽃은 곧 조국 광복을 상징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모, 극한의 상황들은 전부 다 일제시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북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니 마침내 저바르지 못할 약속이요. 자, 쓴도라, 우리가 알고 있는 툰드라, 그쵸? 북방의 그 추운 지역, 혹독한 현실, 시련의 상황의 연속이죠. 자, 근데 찬 새벽에 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촉각의 이미지 챙겨가시고요. 눈속 깊이의 눈은요, 눈 내리는 겨울이죠. 역시나 혹독한 현실, 고난이에요. 계절적인 상황이 겨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까지 내려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옴작거려? 꽃 맹아리가 생명력을 지닌 존재에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줄에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나니. 자, 제비 무슨 계절에 날아와요? 봄에 날아오죠. 근데 그때 봄철에 날아오는 제비가 한 마리도 아니고 떼거리로 때를 지어서 날아오는. 그래서 이거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비떼가 까맣게 새카맣게 날아온다. 까만색이 혹시 부정적인 시어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제비 자체가, 이 소재 자체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려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봄을 환기시키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봄을 환기시키는 소재가 아주 많이 찾아온다 그 뜻이잖아요. 희망의 어떤 주의 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국의 광복, 그러한 기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근데 갑자기 왜 약속 얘기를 왜 할까요? 포인트는 뭐예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뭐죠? 꽃. 불모의 땅에서 피어나고 있는 꽃. 아직까지는 꽃이 활짝 피지는 못했어.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꽃 맹아리. 봉오리만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쫙 펴질 것을 믿는 거죠. 꽃 맹아리가 활짝 필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복에 대한 믿음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자, 한바다 복판 이렇게 넓은 바다 그 한가운데에서 용솟음 치는 자 용솟음 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동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자 무엇이 용솟음 치느냐 그 다음 행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람결을 따라서 타오르는 꽃성 꽃이 폈어요. 드디어 타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무더기로 펴 있어. 이제 꽃이 피어있는 상황이에요. 꽃 맹아리가 아니라 쫙 피어있는. 꽃이 이미 피어있는 상황. 그러면 이미 피어있다는 건 뭐예요? 광복이 된 조국이죠. 광복이 된 조국. 그쵸? 그 조국의 역동성을 용솟음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줄이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자, 이 구절도 그냥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리고 막 해석을 암기하는 친구 중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면 꽃을 찾아서 날아드는 거. 나비가 날아들죠. 꽃을 향해서 날아드는 그 나비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조국 광복을 향해서 이때 회상은 추억, 기억인데 추억이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들 그 추억.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유, 어떤 그 편안함, 과거의 영광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막 퍼져 오르는 거죠. 그것이 조국 광복을 향해서 이 기억 덩어리들이 막 이제 몰려가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해상의 무리들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바로 광복을 향해서 염원하는 우리 민족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해석처럼 나비처럼 취하는 해상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꽃을 향해서 날아드는 나비들처럼이라고 하는 말일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적인 의미는 광복을 향해서 염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이때 너는 무엇을 지칭한다고요? 꽃을 지칭하는데 이 꽃이 뭐라고요? 광복된 조국을 가리킨다고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작품은 이제 해설이 끝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는요.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 자, 갈래는 자유시이고요. 성격은 의지적이죠. 저항적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입니다. 계절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예, 겨울. 또는 꽃이 피는 현상, 요거 가지고 이제 주제를 드러내고 있죠. 자, 상징적인 표현, 뭐 떠올리시면 돼요? 꽃이 무엇을 상징한다?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 시각적인 이미지, 그 아래에 하단에 예문이 있죠.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요? 빨간색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나니 까맣게. 그렇죠? 여기서도 색채 이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역동적인 표현이 눈에 보여요. 한바다 복판에 용솟음 치는, 그죠? 용솟음 치는 그 장면이 역동적인 표현이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설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선경후정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경이 뭐예요? 먼저 풍경부터 표현을 하고, 후정, 그 이후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각각의 연마다, 각각의 연마다 세 개의 행은 1행부터 각각의 3행까지는 세 줄은 선경이에요. 지금 눈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 그 자연 환경을 쫙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요. 네 번째 줄이 이제 사행인데, 사행에서는 이제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제 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영탄적인 종결 표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이거요. 자, 우리 지금 작품의 처음에 시작하는 사행에 내 목숨을 꾸며 쉼이 없는 날이여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쉼 없는 날이여에 들어가는 영탄.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여기에 약속이여에 들어가는 영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어떤 그 감탄의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이육사 시인의 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들어갑시다. 이성부 시인의 누룩이요. 자,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그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서 살며시 더운 그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자, 누룩이 뭡니까? 술을 만들어낼 때, 술을 빚어낼 때 쓰이는 발효제. 예.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야지 이제 발효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술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작품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에 이 누룩의 작용을 통해서 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룩이 자기 희생적인 면모, 그 다음에 상호 연대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작품 맥락상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부 시인이 이 누룩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가 이제 군부독재 시절 1980년대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민중이라고 하는 소재에 주목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독자들한테 질문 던지고 있네요. 자,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근데 누룩이 뜬다, 누룩이 뜨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데 누룩이 뜬다는 게 뭘까요? 누룩이 발효하는 거죠. 근데 누룩이 발효한다는 것은 누룩이 민중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민중이 변화하는 양상을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혼자서는 부대껴 힘도 없어. 그래서 무력해. 근데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널브러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서 그쵸? 알맞은 바람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적절한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바람을 만나 누룩의 발효를 위한 조건을 마주하게 되면은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자, 근데 바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갑자기 더운 가슴이 왜 나올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민중이 변화한다, 민중이 연대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면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누룩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발효의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보세요. 누룩이라고 하는 발효제하고 알맞은 바람이 만납니다. 근데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이제 발효하면서 이제 점점 그 열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누룩 안에서 생겨나는 그 열기 때문에 더운 가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 이면적인 의미는 민중의 연대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갈까요? 오가는 발길들 여기에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자,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그 알맞은 바람을 만났습니다. 누룩이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효되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누룩이 보글보글 끓어요. 그 보글보글 끓는 그 상황을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청각이요. 근데 그 청각적인 그 상황을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로 비유적으로 또 풀어내죠. 근데 아시죠?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것을 보았을 때는 군부독재 시절의 상황이에요. 포갑의 시절이에요. 즉 이때 여기 멈춰라고 할 때 이 여기는 역사적인 맥락상 부정적인 역사의 현장에 멈추었다 그 뜻일 것이고 밤새도록 우는 울음은요. 누룩이 끓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민중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이죠. 근데 보세요. 누룩은 자기가 발효되어져야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목적하는 술이 만들어지죠. 근데 누룩이 부글부글 끓는 이 과정이 민중의 고난이라면서요. 즉,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지만 영광의 순간 민중이 원했던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내려갑시다. 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자, 보시죠.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즉 개인의 소망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것이 더 확장됩니다. 모든 민중의 소망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혼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럿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넓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엄동설화는요. 추운 겨울이에요. 혹독한 시련의 시절이죠. 근데 그 혹독한 시절에서도 칼별. 그 혹독한 시절 속에 혹한 속에서 빛나는 별, 즉 이 칼별이라고 하는 시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현실 극복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릎팍이 으깨져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꽃 피어나는 가슴, 그 가슴의 울림, 그쵸? 이 누룩이 보글보글 끓는, 끓어오르는, 물론 자기는 희생하기는 하죠. 자기를 희생시키지만은 어떤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가슴의 울림을 들었느냐. 네. 그래서 이때 꽃피는 가슴, 그 가슴의 울림은 곧 시련 극복을 향한 희망이다. 이렇게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속이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서 부서지는 일을 보았느냐. 자, 이 누룩이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면서 발효되는 과정, 그것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그러면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누룩의 인내, 기다림이죠. 근데 이것은 이면적인 의미는 민중의 기다림, 민중의 인내 되겠습니다. 삭고 삭아서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그쵸. 이 누룩이 이제, 발효되면서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제, 부서지면서 이제 그 안으로 쫙 스며드는 거죠. 누룩의 희생이에요. 민중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갑시다. 지가 죽어. 역시나 이때 지는 바로 이 누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그렇죠. 누룩의 희생이요. 우리 고향 좋은 물을 만나면 아까 적절한 조건을 마주하게 된다 했을 때 알맞은 바람 나왔죠. 여기서 하나 더요. 좋은 물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좋은 물을 만나게 되면 덩달아서, 혼자가 아니라 덩달아는 뭐예요? 여럿이서 연대 덩달아서 함께 끓는 그 마음을 알겠느냐. 계속해서 의문형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춤, 기쁨, 해솟는 얼굴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들이죠. 아마도 이제 술이 빚어지는 그 결과물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춤과 기쁨과 해솟는 얼굴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죽음이야? 누룩한테는 죽음이죠. 자기 희생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문장, 이 구절만 놓고 봤을 때는 역설적인 표현인 건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겉으로 이 문장의 표현을 보았을 때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고요. 아, 누룩이 이렇게나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영탄법이요.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누룩이 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효가 이제 쫙 절정에 이르렀어요. 냄새가 퍼집니다. 그쵸? 술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죠. 민중의 힘이 또 확산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냄새라고 했으니까 후각적인 이미지인 것도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주제는요. 표면적으로는 수리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그리고 희생으로 보시면 될 텐데 시대적인 어떤 맥락까지 보신다면요. 그 이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제는 자기 희생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민중의 저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갈래는 자유시고요. 역시나 상징적인 성격이 돋보이죠. 의지적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소재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의인법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민중의 저력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의문형 종결음이 계속 나오죠.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인 표현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돼요. 누룩이 자기 희생을 하는데 이때 어떤 그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 알맞은 바람, 좋은 물,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얘는 그 안에서 이제 발효되면서 이제 사라지죠. 자기한테는 인내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다 같이 덩달아서 이제 어우러지는 순간이에요. 연대의 순간이기도 하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술인데, 바로 누룩의 희생과 발효를 통해서 이 술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작품 2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품 관련된 수특의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뭐 문제 간단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가작품과 나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문항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발문의 특징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보기 1번부터 가작품. 이육사의 꽃은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영탄적인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1번은 맞죠. 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거요. 예. 자, 이 부분. 자, 내 목숨을 꾸며 쉼이 없는 날이요. 예. 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영탄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선지 2번이요. 나작품에서. 자, 이성부의 누룩에서는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 자, 대상. 자, 대상이 뭔지는 우리는 알죠. 이때 대상이 누룩이기는 해. 자, 누룩을 가리키는 표현인 건 알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때 가리키는 대상이 누룩이죠. 근데 그 누룩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대명사가 있었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이요. 자, 바로 찾았네요.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할 때 이 지. 네. 이게 바로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을 이와 같은 그 지칭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쵸.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의인법. 그러면은 2번 선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선지요. 가작품. 이육사의 꽃은 나의 이성부의 누룩과 달리 색채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포인트는 뭐예요? 색깔. 색채어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있죠. 예. 3번 선지는 맞아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색깔 나타내는 거. 자, 어디 있나 볼까요? 자, 형광펜 바꾸고. 자,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빨갛게. 그 다음에 제비때 까맣게. 그쵸? 빨갛고 까맣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1번, 2번, 3번 서지는 맞았고 4번 서지 내려갑시다. 자, 나작품 이성부의 누룩에서는 가와 달리 직유의 방식으로 직유법이 있느냐? 자, 직유법이 있었나 봅시다. 직유법. 이성부의 누룩에서는 직유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래서 4번 선지가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자, 직유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거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하고 나는 모두 다 의문형을 표현해서 대상의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문형 표현. 자, 확인해 볼까요? 의문형. 자, 이 부분이요. 네.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자, 앞에 있는 형광펜이랑 같이 섞여 보이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피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형. 그쵸? 그 다음에 나작품. 이성부의 누룩에서는 또 이러한 의문형의 표현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자, 그 사랑을 알겠느냐? 이 부분. 까닭을 알겠느냐? 이런 부분들. 울림 들었느냐? 이런 부분들. 울음을 들었느냐? 여기는 꽤나 많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5번 선지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업과 니은이 뭔지 볼까요? 자, 기업, 꽃. 그 다음에 니은은 누룩. 자, 기업과 니은 각각 확인했습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업과 니은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기억은 보니까 꽃, 그 다음에 니은은 누룩. 작품 제목이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확인해보죠. 선지 1번부터 볼까요? 자, 기억. 꽃은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시키고. 그쵸? 예, 희망이죠. 광복이니까. 꽃은 광복을 가리키는 의미이니까요. 희망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누룩은요.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쵸? 누룩과 같이 희생하면 변화가 있다. 우리가 염원하는 어떤 민주사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능하죠?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예,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 3, 4, 5 일단 읽으면서 아닌 거 확인만 하면 돼요. 자, 2번 선지. 자, 기억, 꽃은 화자와 갈등하는 대상?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화자와 연대하는 대상? 일단은 갈등하는 대상이 아닌 게 확실하고 요거 아니고요. 자, 니은, 화자와 연대하는 대상 요거는 가능하긴 하겠네요. 앞에 전반부가 틀렸습니다. 어쨌든 2번 선지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기억, 꽃은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요. 경계라고 하는 말 틀렸어요. 역시나 3번 선지 틀린 거 확인했고요. 후반부도 보죠. 자, 이때 누룩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요. 화자가 어떤 누룩의 특성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3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꽃은 화자의 현재를 나타내고. 현재요? 아니야. 지금은 아직 광복이 안 됐으니까 현재라고 볼 수 없죠. 미래라고 보면 또 모를까요? 그 다음에 누룩은요. 화자의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누룩만 가지고요. 누룩을 통해서 어떤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은 미래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해석을 많이 가미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3모 정도 칩시다. 뭐 어떻게 보면 짐작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4번 선지도 앞에 부분이 틀렸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자, 기억, 꽃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동일시한다고요? 화자하고 동일시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누룩은요. 화자와 대립이요? 당연히 아니죠.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내려가 봅시다. 자, 우리 계속 살펴보았던 이 가작품과 나작품에 대한 간단한 어떤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데 보기부터 한번 보시죠. 가작품과 나작품은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살펴본 그대로예요. 이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적인 미래를 염원하고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가작품, 이육사의 꽃은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깔고 있죠.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쵸? 포인트는 광복에 대한 염원이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과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부의 누룩은요.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그때의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 민중들이 연대를 통해서 불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3번 문제의 발문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틀린 것 찾기인데요. 자, 선지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보기 1번. 자, 가작품. 이육사의 꽃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그 현실을 화자가 극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당연하죠. 예. 일제강점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시죠. 자, 가작품의 제비 때는요. 봄을 연상하게 하죠. 그렇죠? 봄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제비가 봄을 연상하게 한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것이 까맣게 날아온다는 얘기는 이 까만 색깔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봄이라고 하는 것을 꽤나 강렬하게 인식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곧 화자가 따뜻한 봄과 같은 상황인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도 가능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설명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성부의 누룩인데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도우는 누룩이 뜨기 위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억압된 존재인 민중이 힘을 얻기 위해선 서로 연대해야 된다. 그쵸? 누룩이 연대라고 하는 민중의 연대를 그 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가능하죠. 예. 알맞은 바람이 조건으로 주어져야 돼. 마주해야 돼. 그쵸?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성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자, 이성부의 누룩에서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썩어 문드러지는 게 뭐예요? 누룩의 희생이죠. 누룩의 희생을 통해서 누룩이 뜬다. 자, 여기에서 썩어 문드러져는 누룩의 희생이라고 한번 써놓고 들어갑시다. 누룩의 희생.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부 독재하에 불이한 현실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이요? 무력해? 아니요.
연대했기 때문에 이 희생의 과정이 있어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찾았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선지도 보시죠. 자, 가의 새벽과. 자, 그 다음에 나의 칼별. 자, 어디쯤에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가작품 이육사의 꽃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연.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차가운 새벽이에요. 분명히 겨울의 계절, 그 혹한의 그 현실 속인데 맞아요. 이 추운 공간, 추운 그 상황 속인데 이 새벽은 장차 어떻게 돼요? 꽃 맹아리가 옴작거린다고 하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 엄동설한의 순간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점차 희망의 순간으로 옮겨가는 시간적인 변화. 그 과정 도상 가운데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죠. 자, 그 다음에 칼별 어디 있나 봅시다. 우리 이성별 누룩에서 우리 두 번째 연의 칼별. 엄동설한의 칼별은 그렇죠. 이렇게나 추운데 별이 반짝반짝. 그러면 포인트는 이때 새벽과 칼별. 부정적인 어떤 그 냄새보다도 희망적인 기운이 맡아지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머릿속에 넣고 문제 선지 분석하시면 돼요. 이때 가작품의 새벽과 나작품의 칼별은 모두 다 춥고 혹독한 그 현실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내는, 그쵸? 새벽이 물론 춥기는 추워요. 근데 꽃 맹아리가 옴작거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그 맥락까지 가져간다면 희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 과정과 도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불이한 현실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기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선지는 맞고 4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 3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작품 해설도 같이 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